오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끼워줘요. 정말 좋아요. 그날 밤, 열린 문틈으로 본 여동생은 절정에 이르렀다. 여동생의 허리는 시위처럼 휘어져 제 오빠 위에서 떨렸고, 손으로 입을 막았음에도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음부에서는 쾌감의 물결이 흘러넣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오빠의 손가락 하나하나, 눈빛, 목소리, 모든 것이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오빠의 여자가 되었다. 아니, 오빠가 갈망하는 여자가 되었다. 김지연 37세.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지하철 계단을 오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결혼이라는 항구의 정박하지 못한 삶에 대한 생각으로 무거워진다. 부산으로의 출장은 늘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완벽하지만 압박으로 가득한 언니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할 때면 더 그렇다. 지연아, 여기야? 김수진의 맑은 목소리가 생각을 끊는다. 47세의 언니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멀리서 손을 흔든다. 대기업 재무관리자인 수지는 언제나 자신감과 깔끔함을 뿜어내며 시간조차 그녀를 건드리지 못한 듯 보인다. 언니,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피로를 감춘다. 별거 아니야. 우리 동생이 일로 바빠질 텐데 챙겨줘야지. 수지는 따뜻하지만 바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대답한다. 오늘 민호도 일찍 들어온대. 저녁 같이 먹자. 차 안에서 수지는 바쁜 일상과 병원 방문, 처해 수정 준비 과정을 이야기한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지만 마음속엔 언니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동경과 그 뒤에 숨은 압박에 대한 연민이 뒤섞인다.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저녁 식사 후 언니와 오빠는 침실로 들어갔다. 지연은 홀로 거실에 남아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며 시간을 죽였다. 심야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언니와 오빠의 일상이 떠올랐다. 한편으로는 병원이 정한 날짜에 맞춰 아이를 가지려는 모습이 멋지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적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관계를 유지하는 건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지연은 자신의 연애 경험을 떠올렸다. 나는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언니처럼 결혼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관계는 언제나 어느 순간 식어버리거나 현실적인 문제로 끝났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언니를 향한 그의 배려와 사랑이 느껴졌다. 지연은 언니에 대한 부러움과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동시에 느꼈다. 밤이 깊어지며 내일 출장 일정을 생각했지만 언니와 오빠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진짜일까? 아니면 단지 아이를 위한 의무일까? 그것은 지연이 결혼하면 마주할 미래였다. 11시가 넘은 시간, 지연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걸어가던 중 침실에서 나는 소리에 발이 멈췄다. 처음엔 대화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다른 소리임을 깨달았다. 어버.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고 돌아가려 했지만 호기심이 솟구쳤다. 그녀의 시선은 열린 문틈으로 거실을 향했다. 언니와 오빠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늘 침착하고 이성적인 언니가 눈을 감고 떨며 오빠에게 기대고 있었다. 오빠의 눈빛도 진지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언니를 바라봤다. 지연은 숨을 참으며 그를 쳐다봤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이 바짝 마른다. 언니의 낮은 신음과 오빠의 거친 숨소리가 복대 울렸다. 그 소리는 지연의 귀에 유난히 선명했다. 오바. 언니의 목소리가 낯선 감정으로 급박해졌다. 지연의 손바닥은 자신도 모르게 땀으로 젖었다. 언니의 절박한 표정과 오빠의 집중된 몸짓이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지금껏 보지 못한 장면이었다. 여동생이 절정에 이르렀다. 허리가 활처럼 휘며 오빠 위에서 떨렸고 입을 막았음에도 신음이 새어나왔다. 음부에서 쾌락의 물결이 흘렀다. 그 순간 언니가 오빠를 바라보는 눈빛을 봤다. 사랑과 갈망이 뒤섞인 눈빛. 지연은 언니가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는지
자신이 누군가를 그렇게 갈망한 적이 있는지 자문했다. 사실 지연은 몇 년간 연애를 하지 않았기에 욕망이 점점 쌓여갔다. 오빠의 어깨 근육이 단단히 움직이는 모습, 언니를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 모든 것이 지연의 눈에 각인되었다. 그건 오직 둘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친밀한 순간이었다. 지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다. 질투, 시기, 혹은 다른 무엇인지 모를 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 장면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언니의 몸이 떨리며 절정에 이르는 순간, 지연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듯 그곳을 벗어났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누워도 방금 본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다. 오빠가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 언니가 자신을 오빠에게 맡기는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갈망과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지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장면은 더 선명해졌다. 오빠의 따뜻한 손길, 언니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허벅지 안쪽에 두고 눈을 감은 채 눈가를 문질렀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단순한 호기심인지 그 이상인지 몰랐다. 아침 8시, 지연은 헝클어진 머리로 부엌에 나왔다. 언니와 오빠는 이미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언니는 여느 때처럼 단정했지만 어젯밤의 장면이 지연의 눈앞에 떠올랐다. 지연아, 일찍 일어났네. 밥 먹어. 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언니, 잘 잤어요? 지연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응, 잘 잤지? 오빠는 잘 잤어? 오빠는 신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제는 잘 잤어. 병원 일정 때문에 일찍 일어났지. 소리에 깬 거야? 지연은 오빠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꼈다. 넓은 어깨, 손목의 시계, 신문을 쥔 손가락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어젯밤의 강렬한 장면이 잊히지 않았다. 아니에요. 9시 반에 출발해야 해서 8시 반쯤 나갈 생각이에요. 그럼 나랑 같이 가. 태워줄게. 오빠가 말했다. 아니에요. 지하철 탈게요. 오빠는 병원 가야 하잖아요. 괜찮아. 오후에 병원 가니까 어차피 같은 방향이야. 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과 오빠는 잠시 단둘이 남았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지연은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오빠를 힐끔 봤다. 처제, 요즘 잘 지내? 힘든 거정 없어? 오빠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근데 오빠, 언제부터 언니랑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그 얘긴 왜? 오빠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언니 정말 운 좋다고 생각해요, 오빠. 민호는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처제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착하고 예쁘잖아.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빠의 손이 닿은 곳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어젯밤 언니를 어루만지던 그 손이 떠오르며 얼굴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오빠. 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지연은 황급히 일어났다. 준비하고 올게요.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오빠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그저 친절한 배려일 뿐인데 지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오빠와 단둘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색했다. 오빠는 평소처럼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지만 지연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자꾸만 그를 힐끔 봤다. 처제 괜찮아? 얼굴이 좀 붉네. 아니,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 틀까요? 알고 괜찮아?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민호가 지연을 봤다. 그 눈빛이 지연에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물론 민호는 그저 동생을 걱정했을 뿐이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해 감사 인사를 할 때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다. 오빠가 잘해라며 손을 흔들었고 그 단순한 몸짓조차 지연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오빠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어젯밤 본 장면, 아침의 자연스러운 대화, 차 안에서의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연은 자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3일 후,
언니가 회사에서 야근으로 눈도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 지연은 오빠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다. 지연은 마트에서 간단한 안주를 사오며 평소보다 신경 써서 준비했다. 처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네. 고맙다. 오빠가 감탄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빠가 늘 잘해줘서요. 근데 오빠, 요즘 좀 고민이 있어요. 뭐한데? 지연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오빠 앞에 놓았다. 술 한잔하면서 고민 상담해 줄래요?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오빠 같은 사람한테 조언받고 싶어요. 알다시피 나 술 별로 안 마셔. 소주는 더더욱. 정말 고민돼요. 오빠, 한 잔만 사줘요. 지연의 진지한 모습에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딱 조금만. 처음엔 일 얘기로 시작했다. 지연은 지방에서 혼자 일하며 겪는 스트레스, 상사와의 갈등, 업무 압박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진지하게 듣고 조언을 해줬다. 채호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산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빠랑 언니 같은 가족이 있으니까. 술이 들어갈수록 대화는 깊어졌다. 지연이 화제를 돌렸다. 근데 오빠, 결혼은 언제부터 생각했어요? 수진이를 만난 후부터였나. 그전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어. 요즘 저도 결혼 생각이 많아요.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저만 뒤처진 기분이에요. 민호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37이면 그런 생각할 나이지. 주변 압박도 있을 거야. 압박보다 외로움이 더 커요. 지연이 작게 말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특히 밤에. 뺨?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요.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도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민호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아마도 술기운 때문인지 그녀를 들었다. 언니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빠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저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처제 같은 좋은 사람이라면 분명 만날 거야. 정말요? 지연은 오빠를 보며 물었다. 요즘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늙고 매력 없게 느껴져요. 그런 말 하지 마. 처제는 정말 매력적이야. 그 말에 지연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착하고 예쁘고 성실한 여자잖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타입이야. 지연은 소주 잔을 만지작거리며 오빠를 똑바로 봤다. 그럼 오빠도 저를 그렇게 봐요. 오빠도 저 같은 여자를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민호는 당황하며 소주 잔을 돌렸다. 처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요. 오빠, 필라테스 잘하시는 거 보니까 몸도 좋으시던데. 그런 몸 보면 보통 남자들은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지 않아요? 지연의 질문이 점점 직설적으로 변했다. 처제, 그런 질문은? 민호가 머뭇거렸다. 소주 때문인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느렸다. 오빠, 솔직히 대답해줘요. 제 몸 보고 전혀 반응 안 했어요? 지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민호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지연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벗어날 수 없었다. 처제, 취했어. 그런 말 하지 마. 취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 처음 해보는데 정말 궁금해요. 제가 매력 없는지. 민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줘요. 오빠도 남자잖아요. 저를 여자로 느낀 적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머리를 감싸며 고민하는 듯 했다. 지연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봤다. 처제? 민호가 어렵게 입을 뗐다.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반응이 있지. 나도 남자니까. 처제는 예쁘고 몸매도 좋아.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요? 하지만 처제는 수진이 동생이고 나는 유부남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지금은 답을 원해서 그래요. 만약 내가 처제가 아니었다면요. 민호는 지연을 봤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이미 있어요. 적어도 지금 나한테는. 지연은 오빠 옆에 앉았다.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오빠, 나도 남자를 기쁘게 할 줄 아는 여자예요. 하지만 이렇게 설레본 적은 처음이에요. 언니랑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오빠를 볼 때마다 온갖 상상을 하게 돼요.
내가 나쁜 여자 같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의 솔직한 고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오늘 밤만 오빠의 애정을 한 번만 느끼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며 민호의 이성은 흐려졌다. 평소 술을 거의 안 마시는 그에게 소주 몇 잔은 충분히 취기를 띄웠다. 처제, 이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 딱 오늘만. 지연은 조심스레 오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민호는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빠, 내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큰 줄 몰랐죠? 오빠 정말 멋져요. 언니가 부러워요. 그 순간 민호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지연이 그를 붙잡았다. 오빠, 잠깐만요. 더 할 얘기 있어요. 지연은 민호를 다시 앉혀였다. 이렇게. 잠깐만. 민호는 몸이 굳었다. 처제, 이건 정말 안 돼. 언니가 너무 부러워요. 이런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오빠를 봤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약속이나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나예요. 지연은 천천히 다가가 오빠의 입술에 키스했다. 손은 그의 바지 속으로 들어가 속옷 밖에서 민호의 성기를 만졌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밀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점점 그 감각에 빠져들었다. 민호 역시 손을 뻗어 지연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은 그녀의 가슴으로 갔다. 아내와 달리 지연의 엉덩이는 탄력이 넘쳤고 가슴은 단단하고 풍만했다. 민호는 입술과 혀를 움직이며 그녀의 목과 가슴으로 내려갔다. 지연은 눈을 감고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민호의 손은 지연의 허벅지 사이로 들어갔고 그곳은 이미 젖어 있었다. 부드럽지만 아내와 달리 매우 좁게 느껴졌다. 어바, 내용 허져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선을 넘었다. 그날 밤 이후 민호의 일상은 변했다. 회사에 있어도 지연이 떠오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수지는 여전히 바쁜 스케줄로 늦게 귀가했다. 오빠, 일찍 왔네. 지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맞았다. 일이 일찍 끝나서. 민호는 거짓말했다. 사실 지연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부러 일찍 나왔다. 언니는 언제 와? 9시쯤. 두 사람은 서로의 의도를 알면서도 처음엔 아무 일 없는 척 평범한 처제와 매형처럼 밥을 먹었다. 처제, 그날 일 후회해? 지연이 먼저 물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후회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사실 후회하지 않았다.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오빠는요? 솔직히 말해줘요.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연의 솔직함 앞에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민호는 저녁 설거지를 하는 지연의 뒤로 다가가 조심스레 끌어안았다. 그의 성기는 이미 단단해졌고 지연은 엉덩이에 크고 묵직한 것을 느꼈다.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키스하며 서로의 옷을 벗겼다.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오빠 떼어세게 해줘요. 그날 이후 수진이 없는 시간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찾았다. 처음엔 죄책감을 느꼈지만 반복될수록 그 감각에 빠져들었다. 민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회의 중에도 지연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직원이 걱정스레 물었다. 응,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서.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출장 중에도 시계를 보며 오빠가 언제 집에 올지, 언니가 얼마나 일할지 계산했다. 지연,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여. 거래처 직원이 말했다. 조이송해요. 요즘 잠을 잘 못 잤어요. 지연은 오빠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밤을 새우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했다. 어느 오후 민호가 일찍 귀가했을 때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왔어. 언니는 몇 시에 퇴근해? 5시쯤. 더 말할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처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지금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민호는 점점 대담해지는 지연에게 끌렸다. 그녀의 활기찬 모습은 새롭고 자극적이었다. 수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지연은 오빠가 자신에게 빠져들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눈빛, 숨결, 손길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건 지연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오빠, 나 때문에 힘들지? 응, 너 생각만 하느라 일도 집중이 안 돼. 나도 그래요. 오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중독되었다. 수진이 있을 때도 눈빛으로 대화했고, 단둘이 있을 때는 서로의 온기를 찾았다. 민호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알았다.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죄책감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연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오빠에 관한 모든 것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와 보내는 시간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지연의 부산 출장이 끝나는 날이 왔다. 짐을 싸면서도 아쉬움이 숨겨지지 않았다. 민호도 조용히 그녀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봤다. 최호재 정말 가야 해?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더 미룰 순 없어요. 이혼재 다시 와?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문 앞에서 작별할 때 수지는 업무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 지연과 민호는 잠시 단둘이 시간을 가졌다. 오빠와의 그 느낌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 그래. 처제, 너 정말 예뻐. 다시 연락할게요. 그래, 잘 지내. 지연이 떠난 후 집은 다시 평온해졌다. 수진과 민호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처해 수정 일정도 미뤄졌다. 여보,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해. 의사가 임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수진이 달력을 보며 말했다. 알았어. 스케줄대로 하면 되지.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아내와의 관계는 의무처럼 느껴졌고 지연과 보낸 시간이 계속 떠올랐다. 아내를 안을 때도 다른 생각을 했다. 오빠, 요즘 좀 이상해. 수진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아기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빠 건강이 더 중요해. 민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착한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지연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었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간 지연은 민호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 문자로 시작해 전화로 이어졌다. 오빠, 보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다음에 부산 가면 연락할게요. 새해 오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해요. 마지막 연락 후 2달이 지났다. 갑작스레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할 얘기 있어요? 응, 또 처제, 부산 와? 아니요, 오늘 테스트 했어요. 무슨 테스트? 긴 침묵 후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임신 테스트기요. 민호의 머리가 하얘졌다. 뭐? 2줄이 나왔어요. 우리 아기 생겼어요. 지연은 계속 말했다. 오빠, 나자모 반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이야? 확실해. 확실해요. 2번 확인했어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심각한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지연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예상대로 집안은 충격에 빠졌다. 지연아, 정말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다. 누구야? 아빠가 누군데?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수진도 부산에서 급히 전화했다. 지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구 애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대답해, 누구 애야? 가족의 추궁이 이어졌지만 지연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지연, 어디가? 지연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 집안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울며 민호에게 전화했다. 오빠, 지연이 임신했대.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는 전화를 받으며 온몸이 떨렸다. 모든 게 현실이 되고 있었다. 지연이 실종된 며칠 동안 집안은 혼란에 빠졌다. 수지는 매일 지연에게 전화했지만 답이 없었고 부모님은 딸의 행방을 찾느라 바빴다. 민호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죄책감에 짓눌렸다. 오빠, 지연이 너한테 연락 안 했어? 수진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 나한테도 연락 안 했어. 누구 애야? 지연이 연애한다는 말 전혀 못 들었는데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바짝 마르고 가슴이 조여왔다. 어느 밤 민호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충혈된 얼굴이 낯설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일시적인 쾌락이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을 망치고 있었다. 지연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며 모든 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갔다. 그럼에도 지연의 뒷모습과 그녀의 속삭임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밤들의 따뜻함이 생생했다. 죄책감과 갈망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오바, 아직 안 자? 수진이 침실에서 불렀다. 걸제. 민호는 거울을 떠나 침실로 향했다. 수진은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보고 있었다. 지연 일 때문에 요즘 잠을 못 자. 너무 걱정돼. 찾을 거야. 너무 걱정 마. 근데 이상해. 지연이 그런 애가 아닌데 도대체 누가... 민호의 심장이 쿡 찔렸다. 아내의 순진한 걱정이 그의 죄책감을 더 키웠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만난 걸까? 수진. 그런 생각하지 마. 지금 추측해봤자 소용없어. 지연이 직접 말해야지. 수진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우리 잘 지내자.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져. 그 따뜻한 손길이 민호를 태우는 불길 같았다. 아내의 선함이 그의 배신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며칠 후 민호는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 목적지 없이 달리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지연을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순간이 영화처럼 스쳐갔다. 그녀가 처음 방문한 날, 그날 밤의 만남, 소주 파티에서의 고백, 서로에게 빠져들었던 일주일, 모든 게 꿈 같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전화가 울렸다. 지연의 문자였다. 오빠, 나 잘 지내. 걱정 마. 이 아이 잘 키울게. 가족들한테 절대 말 안 할게. 민호는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다. 지연의 마지막 배려였다. 그녀는 끝까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건 더 아팠다.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는 지연의 결심.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민호를 더 괴롭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평생 묻고 아내에게 절대 들키지 않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지연과 그 아이를 잊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도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평온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다고 생각했다. 때론 진실을 모르는 게 더 행복하다. 죄악이었다. 하지만 그 밤의 따뜻함은 왜 여전히 남아있는가? 지연의 목소리, 그녀의 재혼, 서로를 탐닉했던 순간들이 생생했다. 민호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짐을 평생 짊어져야 함을 알았다. 그것이 대가였다. 멀리서 아침 종소리가 울리며 새날을 알렸지만 민호에게는 어제와 같은 죄책감의 연속일 뿐이었다.